스포츠에서 패배한 팀의 선수는 아무리 잘해도 경기 MVP를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나 축구 같은 팀 스포츠는 더욱 그러하죠. 경기에 지고도 최우수 선수를 받으려면 거의 해트트릭 정도는 기록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아스날과 PSG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상대 감독 아르테타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퍼포먼스로 파리의 굴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경기 MVP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강인은 오합지졸 파리 선수단 중에서 유일하게 빛난 군계이락 보석과도 같은 선수였죠.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2차전 PSG와 아스널의 격돌이 런던의 아스널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는데요. PSG 감독 엘리케는은 이번 경기에서 아주 파격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기용한 것인데요. 가짜 9번이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원톱 스트라이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활약하며 수비수를 끌어내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역할을 말합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축구 지능이 아주 높아야 하고 축구 도사라고 평가받는 선수들도 그나마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는 포지션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고난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어떨 때는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골을 노려야 하고 또 어떨 때는 미드필더로 내려와 볼 줄기에 가담하며 패스를 배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와 판단력, 전술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공격진에서 가장 앞뒤로 폭넓게 움직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심지어 체력과 활동량, 지구력까지 좋아야 하는 포지션 역할이라 볼 수 있죠. PSG에도 나름 이적 전에는 한가닥하는 선수들이 꽤나 많은데 파리에서 이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오직 이강인 뿐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PSG는 아스널의 강력한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 10분경 아스날이 빠르게 선제골을 집어넣었고 그 이후 35분경 추가골까지 기록하면서 아스날은 전반전에만 이미 2-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엘리케 감독의 얼굴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팬은 엘리카와 파리 선수단을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는데요. 아스널을 가면 코치조차 못 맡을 감독, 프리미어 리그에 가면 후보조차 되지 않을 선수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기력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 뿐이었습니다. 전반전은 누가 봐도 파리의 완패였지만 그래도 후반전에는 꽤나 아스날을 향해 무서운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가짜 9번으로서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마치 무용을 보는 듯했죠. 우선 그의 놀라운 집중력과 정신력이 팬들을 감탄시켰는데 아스널의 윙어 마르티넬리가 공을 잡고 역습을 시작하자 이강인은 전력 질주로 무려 60m를 따라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마르티넬리의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강인은 마르티넬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정확한 타이밍에 태클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짜 9번이 가져야 할 최고의 커버 능력이고 PSG는 물론 유럽에서 뛰는 모든 선수단이 본받아야 하는 위닝 멘탈리티라고 칭했죠.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강인의 공격 센스였습니다. 우측에서 하키미와 주고받은 원투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박살내며 유려한 탈압박으로 공을 지켜내며 앞으로 전개시키는 패스는 그야말로 예술이었는데요. 특히 상대 수비수의 견제에 뒤꿈치 힐패스로 응수한 장면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창의성, 그리고 대담함이 어우러진 결과였죠. 또한 약 20m 거리에서 날린 이강인의 무회전 중거리 슛은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 슛 한 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파리 팬들은 아스날의 홈구장에서 응원 열기로 상대팀을 잠재울 정도였죠. 누가 보면 마치 파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강인의 무회전 슈팅은 리플레이로 돌려보자 더욱 특별했습니다. 공의 회전이 걸리지 않아 공이 궤적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평범한 골키퍼였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골키퍼인 라야가 간신히 막아내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낸 놀라운 선방이라고 평가했죠. 이강인이 슈팅을 할 때 자세히 보면 공의 아래쪽을 까 차는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 공을 뛰어 차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 저렇게 차는데 일반적으로 공이 아래를 차면 회전이 걸리지만 이강인은 아주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면서 회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강인의 놀라운 슈팅 감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강인의 분전에도 경기 결과는 PSG의 패배였지만 오히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스카이 스포츠는 자국 리그팀인 아스날에 대한 칭찬보다 이강인의 플레이를 복귀하기에 바빴죠.
어찌 보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양팀 통틀어 5개의 결정적인 키패스를 기록했는데 8일 경기 내내 두들겨 팬 아스날의 선수들조차 최다 키패스가 1회에 그쳤습니다. 이강인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밀리는 상황에서 개인 능력만으로 골에 가까운 기회를 아스날 선수들의 5배나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날 경기를 다 본 축구 팬들이라면 이강인을 절대 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고 심지어 맨시티로 이적해도 이강인은 잘할 것 같다는 기대까지 들렸죠. 특히나 영국의 한 언론 매체는 아르테타가 경기 직후 이강인의 플레이에 놀라 자빠졌으며 기자에게 가장 먼저 그 선수의 이름을 물어봤을 정도의 퍼포먼스라 평했습니다. 사실 아르테타와 펩 과르디올라와 같은 티키타카 축구 신봉자들은 이강인 같은 선수를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모든 요소를 이강인 선수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스페인 출신의 감독들은 이른바 파우사라는 능력을 가장 강조하는데 이는 볼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며 템포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90분 내내 지배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하죠. 하지만 과르디올라와 아르테타 되는 명장 감독들의 깐깐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수는 몇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발기술만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동시에 빠른 판단력과 경험 능력, 넓은 시야와 수시로 포지션을 이동해야 하는 체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강인은 이 모든 요소를 모두 갖췄고 엘리케 감독의 까다로운 조건마저 모두 수행해내는 천재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단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리빌딩마저 실패. 지금 PSG의 선수단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라는 평을 듣고 있죠. 그러나 국내 팬들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케 감독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는데 이강인의 출중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덴벨레 같은 선수를 우선으로 기용하면서 마치 이강인을 플랜에서 제외시켜버린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덴벨레는 축구 팬들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멘탈 쓰레기 축구 선수인데요. 과거 그리즈만과 함께 일본인을 향해 인종차별을 시전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고 인성도 형편없는데 워크의식과 프로의식은 더욱 형편없어 맨날 지각을 밥 먹듯이 해 바르셀로나 시절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그 태도는 조국 프랑스에 와서도 변함이 없어 최근에는 또 엘리케 감독과 대판 싸워 아스날전 아예 명단 제외를 당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비록 전술적 역량으로는 최근 많은 비난을 받는 중이나 적어도 내부 단속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강단 있는 감독이죠. 아마 이제 덴벨레는 본인이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엘리케 감독과의 신뢰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강인이 파리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주전 자리를 꿰차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덴벨레의 아웃으로 앞으로 더욱 확고한 핵심 멤버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